이번에는 그 사전 심사에 대한 내용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관세법 37조에 보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 심사.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나중에 전부 사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추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추징을 당하게 되면 가산 이제 세금에 대해서 추징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그와 관련된 부가세도 이제 이슈가 있고 관세도 불성실 신고를 해서 불성실 가산세가 막 붙기 때문에 이 가산세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전에 심사를 해서 사전에 심사한 대로 신고하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행이 된 것이고 그거를 갖다가 대기업들의 어떤 대기업들이나 혹은 그 특수관계 회사, 외국인 회사를 사실 위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외국인 회사를 거래하는 그러한 업체들, 컨설팅 업체면 외국인 회사를 주로 거래하는 컨설팅 업체가 이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납세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는 가격 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세청장이 정하는 거에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이나 세관장의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30조 제1항 3항에 규정돼서 이게 이제 30조 제1항 3항이라고 하면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생산 지원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요 30조 1항은 그 가산 요소뿐만 아니고 실제 지급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세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법으로 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법적인 그 밸런스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조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입니다. 자, 1항에 신청해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사의 기간과 결과의 통보에 관해서는 준용을 합니다.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 의무자가 2항 또는 3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그 결정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항 3호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건 거의 그 고시 수준이죠. 이 정도면은 법이 아니고 고시 수준의 그 조항이 이렇게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요거 관련된 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행. 우선 법을 더 보호할까요? 그 법에 보면은 이제 특수한 계좌 이의가 나오기 때문에 법을 한번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37조 2입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정 조정. 이거는 상당히 좀 추진할 때 이거 상당히 국세청과 관세청의 그 가격 결정 방법, 여기도 특수한계를 보니까요. 국세청도 특수한계 회사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관세청이 특수한계가 서로 연결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이렇게 많은 실적이 있는 건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는 관점이 틀리거든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특수한계가 있으니까 물건을 좀 이렇게 가격을 조정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는 얘기죠. 이익을 많이 남기는 관점에서 이게 정상 가격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에서 직접 정상 가격 판단하는데, 이 방법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국세청에서 또 양방 당사자가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한 가지 방법,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우리 관세법 37조에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리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습니까? 이 특수관계가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다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관세가 적게 부과될 수가 있죠. 다운이 되면은. 그렇죠. 근데 그 반면에 어떻습니까? 관세가 적게 부과되면은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국세, 즉 소득세라든가 이런 배당세라든가 이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관세 가격을 이제 높여버리면 국세의 징수는 또 낮아지게 되겠죠. 이게 서로 간에 사실은 이 맞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포인트를 이거를 갖다가 계산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 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얼마가 반영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7조 1항에 대해서 사전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 승인을, 즉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게 사전 정상가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게 있고 양방적인 게 있습니다. 양방 합의하는 거. 여기서 따른 일방적인 사전 승인이요. 국세청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정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를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관세청이 하지만 사실은 국세청에 사실은 협의 안 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사전 승인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 방법, 정상가격 산출 방법 및 사전 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협의를. 왜냐하면 결국에 봐서는 이 정상가격 사전 승인은 국세청에서 하는 거죠. 관세.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가 낮아지면 국세가 높아지고 관세가 높아지면 국세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처리 결과를 사전 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 조정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 제공입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 조정 및 관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지방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죠. 이게 자료 제출하는 거는 시행규칙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관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거죠. 자, 세관장은 제38조 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 세관장입니다. 관세청장이 아니고 세관장입니다.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 결정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한 이유는 법으로 해서 법 위반이 되어야지 이제 과태료라든가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법으로 올린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 자료의 제출 범위, 제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세관장은 어느 하나의 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가격 결정 자료에서 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전산에 대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증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법에서 6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신청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디에서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관장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1조로부터 35조에 따른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방법에서 6방법까지죠.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가격 결정 자료를 기한에 따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 적용 안 하겠다는 거죠.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도 적용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조 3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30조 3항 제4호 단서 보겠습니다. 30조 3항 제4호 단서. (30조) 30조 3항 제4호 단서인데 30조 3항 볼까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이하 특수관계로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미친 경우입니다. 경우는 할 수 없는데 다만 해당 산업 부문이 정상적 가격 결정 방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게 결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과세가 결정하여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200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안 하면 계속 요구를 하겠다는 거죠. 제6항에 따라 자료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를 제출을 부과를 받고도 제출 안 했거나 거짓 자료 제출해서 다시 내라 그래도 내지 않는 경우에도 또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항을 봤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요거에 따른 시행령 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관계에 대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법에 나와 있는 거를 시행령 시행규칙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고 요 시행령 앞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와 관련된 시행령입니다. 자, 사전심사 37조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심사 법에 나와 있죠. 요것이 이제 관세법 시행령에 보면 31조로 해서 과세가격 결정 방법 사전심사 이렇게 관세법 시행령이 되어 있습니다. 법 제31조 1항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을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 당사자, 통관 예정세관 신청 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거래 관계에 관한 기본 계약서, 투자 계약서, 대리점 계약서, 기술 영역 계약서, 기술 도입 계약서 이게 있고, 두 번째로 수입 물품과 관련된 사업 계획서, 세 번째 수입 물품 공급 계약서, 수입 물품 가격 결정의 근거 자료, 그다음에 요 이제 37조 제1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은 특수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입니다.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이내, 요거는 또 30일 이내 이렇게 보정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 37조 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 37조 1항 1호, 37조 1항 1호, 37조 1항 2호, 3호 해당, 이거 1개월 1년인데 37조 1항 1호 볼까요? 30조 1항, 예. 실제 지급 금액을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1항 2호는 요 기타 방법을 적용할 때의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제출이 1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죠.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3호가 특수관계는 1년입니다. 법 3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심자의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심사 심사서 사본과 재심자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각호의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외국인이니까 영문으로 제출하면 안 되니까 한글로 작성해야 됩니다. 다만 관세청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서류를 전부 번역을 하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청장은 법 37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전달에 따른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현재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조사를 어떻게 면탈하기 위해서 이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신청에 대해서 법 110조의 관세 조사를 통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확인한 후에 계약관계나 실질 거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건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대로 해당 신청인이 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이걸 안 받는다는 거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30조 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신청인과 납세 의무자가 동일할 것,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 신고된 내용일 것,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했을 것, 그 다음에 법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법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입니다. 보통 3년인데 이 특수관계자는 5년으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법 37조 제5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매년 사업연도 말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사전심사 결과 제출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실현 여부,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 과정입니다.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 그 차이에 대한 처리네요. 이건 저희가 이렇게 빨리 읽어나가냐면 이 내용은 전부 관세청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우리 같은 일반 기업은 신청서만 내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검토 내용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나중에 그 심사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심사의 내용은 또 이제 관세청에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심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심사 내용이나 결과 과세가격 산출 과정 이것은 이 수입자가 뭐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관세청장이 법에 따라 과세가격 통보하기 전까지 신청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때는 이 자료를 반환해야 됩니다. 법 37조 제6항 전달에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전심사 결과, 이것도 또 우리 그 수입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관세청 심사팀이 알아야 되겠죠.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경우, 이거는 다음 심사 때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또는 국제협약이 변경되어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다음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통보받은 자가 국내의 시장 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라번, 그 밖에 사전심사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심사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청인이 8조에 따른 보고서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제8항에 따른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다음에 사전 심사 결과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인이 사전심사의 결과 결정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를 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사전심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심사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